잘 보세요. 네. 이거를 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소드는 생략을 할게요. 이거 실행하면 콘솔에 뭐라고 나오죠? 헬로. 그렇죠? 네, 헬로 월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자 이렇게 하면요. 헬로 올렸다. 1, 2, 3. 그렇죠? 1, 2, 3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1랑 1이랑 n이랑 2랑 1이랑 n이랑 다음 줄에 이게 지금 메모장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역슬래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띄고 2 1 다음 주 2 다음 주 3 나오고 이렇게요? 아니 그 다음 주 다음 줄에? 네. 그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는요. 1 하고 분백 세 줄이랑 그다음 2 다음 주에 3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는 뭐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야? 그래서 하나씩 들어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네. 뭐 출력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네. 여기서 뭐 더 할 거는 없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 이거 중학교 수학 시간에 미지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울 거예요. 미지수 x가 있어요. 이 x를 저는 3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고 나올까요? 없어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위에 그점 두 개가 없어. 이 쌍따옴표가 없어서요? 네, 딴딴 거 없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그렇다면은 2가 나올까요? 아니면 5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딴딴표가 없으면 대체 안 나오니까 내려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실행 결과가 오라고 나옵니다. 오라고 나와요. 여기서 이 x를 그 문자 x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x는 3이라고 했잖아요. x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x를 3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2가 돼서 결과에 5가 나온 거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뭐 y는 x 하면서 풀었던 그 수학 문제랑 똑같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미지수를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변수 선언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파이썬에서만 그런 거고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이 변수로 쓰기로 한 것의 타입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죠. 실행할 때 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수학에서는 x에다가 x는 3이고 y는 2일 때 뭐 x 더하기 y는 5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 그냥 미지수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완전 파이썬이랑 다른. 그냥 파이썬은 이런 거고 네. 이거는 자바예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건 이제 상관없는데 만들지도 않고 무작정 뭐 x는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요. 이 x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만들어 놔야 돼요. 아 이거 왜 계속 이상? 그래서 이 x를 만드는 행위를 변수 선언이라고 해요. 변수 선언. 이거는 사실 좀 복잡하게 있는데 이 쉽게 말하면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 공간.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 변수예요. 그리고 이 x는 실제로 공간처럼 작용하고 그래서 뭐 x는 3 x는 3이다 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해석을 하자면 x라는 공간에 3이라는 값을 넣겠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두 개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퀄 마크 보이시죠? 등호. 얘는 이제 수학적인 의미로는 같다 이거였는데 프로그래밍에서는 같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얘는 넣겠다는 의미예요. 대입 연산자라고 해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 대입의 의미.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로는 같다는 이렇게 써요. 등호 2개. 이거 하나짜리는 넣겠다라는 겁니다. 대입은 어딘가에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트, 이 인트는 인티저라는 약자예요. 인티저. 이거는 왜 여기 야구로 바뀌었어? 그냥 정수라는 뜻인데, 인티저는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배웠던 정수 개념 있죠? 그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그걸 줄여서 인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규칙인데 이렇게 인트라고 선언했잖아요. 이렇게 인트 x라고 선언해 놓으면 이 x에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법입니다. 인트 x라고 해놓으면 x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값을 넣는 게 안 된다는 거. 3.3은 실수잖아요.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 정수 x라는 공간을 만들고 정수만 넣겠다, 정수만 넣을 수 있다 라는 의미예요. 왜냐면 이 인트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3.3은 틀린 거죠. 실수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신에 뭐 이거는 괜찮죠? 음의 정수니까. 음의 정수도 정수니까요. 네. 0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음의 실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고, 자료형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쓰는 게 있구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돼요. 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죠?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 x 프로그램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모르죠? 이거는 선언하기 전에 값을 먼저 넣은 거잖아요. 네. 공간이 없는데 넣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만들고 나서 여러모로 불편하네요. 공간을 만들고 나서 값을 넣으면 되는 거죠. 네. 뭐 미리 넣을 수도 없어요. 대신에 이거는 됩니다. 이건 돼요. 이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함과 동시에 값을 넣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두 줄에 걸쳐서 한 거고, 변수 선언과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걸. 그러면 얘는 출력 결과가 5로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x를 x라고 보는 게 아니라 변수 x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 문자가 아니죠. 값이니까 3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5가 나온 거고. 이렇게 하면요. 에러 될 거. 이렇게 하면 X가 두 개다. 4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x라는 공간을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값 3을 넣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되니까 x라는 공간에다가 3 위에 2가 덮어쓰기 한 거고.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3이 들어있는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네. 2를 넣었을 때는 3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3과 2가 x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점, 자 1번 시점, 2번 시점이 있죠. 자 1번 시점에서는 x 값은 3인 거고 2번 시점에서는 값이 2번이 2인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여기 x라는 이
공간에 자리에 박힌 돌 3이 있는데 굴러온 돌인 2가 얘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겠죠? 끼로 끼워 먹는구나. 그렇죠? 덮어쓰기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중간에 여기서 x에 3이 들어있다가 2로 바뀐 거죠. 이해되시나요? 동시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없다는 거. 생명은 넣었을까? 네, 한 개만 넣을 수 있어요, 변수에는. 이거는 뭐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 1번 시점에서 x 값이 그래서 3인 거고, 여기서는 2가 박힌 돌인 3을 빼냈으니까 x 값이 2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얘는 그래서 이 출력문 안에 x가 똑같이 쓰여 있어도 첫 번째에서는 x가 3인 거고 두 번째에서는 x가 2인 거예요.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주석인 거 눈치채셨겠죠? 그거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 5랑 4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맞춰보세요.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그냥 4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출력은 한 번만 되잖아요. 근데 뭐 x에다 3을 넣었다고 해도 처음에는 3이 들어있는데 그 3을 가지고 뭐 활용하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x에다가 3 위에다가 2로 덮어 써버린 거예요. 그 2를 활용했으니까 4라고 나오는 거고.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한 줄 의미는 뭘까요? 최대한 자세하게. 초반에는 이거 한 줄 의미 알아야 돼요.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죠. 근데 이건 모자라요. 맞긴 한데 뭘 더 추가해 줘야 될까요? 선수. 변수요? 모르겠네요. 자, 이거 인트 있죠? 인트를 잊으시면 안 되죠.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라고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한 줄은 해석이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좀 맞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x라는 변수를 활용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3을 넣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어떨 때는 3이고, 아니, 여기서 어떨 때는 3이고 어떨 때는 변수고, 근데 그 기준을 모르겠죠? 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값이고 이게 변수고,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값인데 얘는 왜 변수일까요? 자, 대입연산자.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으면 변수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고, 얘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지 않잖아요. 얘는 왼쪽에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있냐 없냐, 왼쪽에 있으면 값이고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다,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처럼 뭐 이 혼자 존재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혼자 덩그러니 뭐 이런 x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냥 간단하게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다 그러면 값이 아니라 변수예요. 변수. 그때는 이제 공간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예요. 변수에다가는 값을 넣어야 돼요. 넣으려면 대입연산자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값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이런 해석 없이 읽을 수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대신에 이 변수의 이름을 만드는 데에는 규칙이 있어요. 우선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숫자로 시작해서도 안 되고요. 이 두 가지 경우. 그리고 뭐 숫자가 중간에 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뒤에 와도 되고. 그리고 이 인트 있죠? 이 인트를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도 해요.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그래, 뭐 숫자로 시작하는 변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에러 발생하죠. 그리고 숫자만으로 이루어졌을 때 에러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숫자가 뒤에 왔을 때도 잘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 에러.
햇나빠인 심볼? 여기를 고쳐줘야죠.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 보고 고쳐야 돼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는 X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과) X가 나왔죠. 여기서는 쌍따옴표 안에 없고 여기서는 쌍따옴표 안에 있죠.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그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값으로 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얘는 문자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